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라고 하면 이제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는 두 번째로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같은 값을 나오게 돼서 식을 만족하는 것을 항등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같은 것을 계수 비교법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를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이 항상 성립하게 되는 것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항등식에 대한 기본 두 가지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자, 좌변이 2x 플러스 1이고요. 우변이 0으로 되어 있죠. 자, 일단 항등식을 찾으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식을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좌변, 우변, 비교 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수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좌변은 2x 플러스 1, 우변은 0입니다. 따라서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다르다는 걸 바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서 있는 이 차수가 왼쪽은 1차지만 우변은 상수항이니까 차수가 0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항등식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지금 이 모양만 봤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 이거는 좌변과 우변이 다르니까 항등식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인데요. 자, 여기서 우변에 있는 식을 좀 봐주세요. 지금 괄호에 x-1의 제곱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전개를 하시게 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2x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자, 이거를 정리를 좀 더 해보시면 x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되죠. 좌변도 한번 써볼까요? x제곱에 플러스 1 됩니다. 이렇게 양변 같기 때문에 2번은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좌변은 3차고요. 우변은 2차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차수 비교해 보시면은 여긴 3차고 2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항등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방정식이라고 되겠죠.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었던 곱셈 공식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x세제곱에 빼기 y세제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4번에 있는 식은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2번, 1번 보시면은 좌변에 있는 개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x제곱의 개수는 a 플러스 1이고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상수항은 10 빼기 7이라는 것이 보이십니다. 우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도 안 쓰여 있지만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거냐면 0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더하기 0이라고 써도 우변과 동일하거든요. 즉 여기는 이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인 거고요. 여기 있는 값도 0, 10 빼기 7도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해 보시면은 a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b라는 값이 0이므로 b도 0이 되고요. c 빼기 7이 0이 되기 때문에 c는 7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바로 정리가 안 된다는 걸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괄호 치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지금 전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변을 봤을 때 식을 전개해서 간단히 하시는 게 먼저 되셔야 되는데 우변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3 b 전개하시죠? 그러면 bx에 빼기 7b 그 다음에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x제곱은 여기 있는 x제곱과 동일하면 되고요. 지금 마이너스 6x라 되어 있는 거는 이 부분과 동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은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랑 같아진다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답을 써보시면 ax제곱이 x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a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6x는 우변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bx랑 같아져야 됩니다.
b 빼기 4의 x가 마이너스 6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b라는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c라는 부분 확인해 볼게요. 좌변에서의 상수항은 13이고요. 우변에서 있는 수는 3 빼기 7b 더하기 c 됩니다. 수를 좌변으로 다 이항하시게 되면 10 빼기 7b인데 b라는 값은 구해놨죠. 마이너스 2 대입하시고요. c 있습니다. 자, 우변에 있는 계산 좀 해보시면 14 더하기 c라고 되네요. 즉 c는 마이너스 4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는 바로 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좌우 계수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바로 해결이 되지 않고 복잡하게 돼 있을 때는 간단히 하시고 나서 비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다. 네, 3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전개예요. 일단 전개를 하셔서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위에 있던 2번의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수치 대입법을 활용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방법을 활용하게 되냐면은 여기도 x 빼기 1의 제곱이 있고 여기도 x 빼기 1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x 값에 1을 대입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를 대입해 보시면요. 3 빼기 5에 더하기 1이 되고요. 우변은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좌변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값 정리가 가능합니다. 좌변에서의 최고차의 개수가 여기서는 3이라고 확인되죠. 2차예요. 자, 그러면 우변에서 최고차항이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전개를 하시게 되면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a라는 숫자가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한다는 걸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a는 바로 3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3,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수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1에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고요. 더하기 b의 x 마이너스 1 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우변에 있는 항들을 각각 전개해 보시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 b의 x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b라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와 지금 1차 항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6 더하기 b라는 값이 같다는 식을 끌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1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3번에서는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과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혼합해서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